화면 전환 효과와 이펙트, 자막을 넣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만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기에 직접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본을 바탕으로 AI가 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이트를 사용한다면 빠르게 편집을 끝내고 영상을 완성할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증기기관과 전기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 시대를 연 과거의 산업혁명부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한 현대의 정보화 시대까지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그와 함께 환경오염과 빈부격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의 상황도 그러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으로 일부 직종들이 사라지는 일자리 감소와 사생활 침해, 해킹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었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그림 작가들의 그림체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거나 전문가조차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논문을 작성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양산형에 포함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탐구해 볼 것이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양산형 AI 콘텐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알기 위해 양산형과 AI 콘텐츠로 나누어 의미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뜻을 추론해 볼 것이다. 우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인공지능의 성장 단계를 구분한다. 약한 인공지능. 규칙 기반 시스템이나 의사 결정 트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 있기에 특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 외의 작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강한 인공지능.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 초인공지능. 현재까지는 이론적인 개념에 불과한 인공지능으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약한 인공지능에 속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고와 챗GPT 등이 인간을 이해하고 모방하는 강한 인공지능처럼 보여도 실상은 약한 인공지능이다. 이것만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정도 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 기술과 함께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LG전자에서 정의한 인공지능의 4가지 발전 단계를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1단계, 효율화. 인공지능이 미리 정의된 명령이나 조건을 기반으로 시스템과 제품을 동작시켜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단계이다. 스마트홈 등의 IoT 서비스에서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해 에어컨이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2단계, 개인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선호도와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것에 속한다. 3단계, 추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4단계, 탐구. 인공지능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단계로
잠을 자는 사용자가 불편한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온도와 방법을 추론해서 제한하는 것,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트래픽을 최적화시키는 스마트 시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만드는 AI와 챗GPT 등은 어느 단계일까? 이 인공지능들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의 하나인 강화학습을 토대로 학습된 모델이다.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추론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이기에 우리는 현재 세 번째 단계가 상용화되고 네 번째 단계가 개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콘텐츠를 살펴보자. 콘텐츠의 정의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말하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콘텐츠의 의미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작하는 저작물, 창작물을 뜻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그 예시로 유튜브에서는 요리 레시피, 예능, 유머 영상, 메이크업, 먹방, 패션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글 또는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쓴 것, 릴스, 사진 등이 모두 콘텐츠에 포함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것 외에도 일상 속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모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양산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흔히 제조업 등에서 사용되는 말로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형태의 제품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일상에서 개성이 없고 비슷한 무언가를 봤을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이러한 양산형의 특징으로는 소비자에게 잘 팔리는 것을 참고하여 그와 비슷한 형태나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많이 제작하려다 보니 생산 단가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 품질이 저하되어 결국 개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양산형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게임 시스템과 양산형 소설의 비슷한 내용과 같이 기존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모방하여 대량으로 만들어진 저품질의 비슷한 콘텐츠를 양산형 콘텐츠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처음의 주제인 양산형 AI 콘텐츠에서 각각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양산형 AI 콘텐츠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인기 있는 주제 콘텐츠를 모방하고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저품질의 개성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양산형 AI 콘텐츠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양산형 콘텐츠라고 판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을 제작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양산형이 될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유튜브 영상 제작은 트렌드 파악 및 주제 선정, 대본 작성, 녹음 및 촬영, 영상 제작과 편집, 썸네일 제작, 업로드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트렌드 파악.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들을 찾아보고 현재 인기가 있는 영상인지 아니면 예전에 인기 있었던 영상인지 파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 대신 AI를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트렌드인지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주제 선정. 트렌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직접 생각할 수도 있지만 AI 챗봇을 사용하여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챗봇에게 내가 찾을 주제의 트렌드에 대한 것을 말하고 대화를 통해 추천받거나 주제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뒤 리스트에서 고를 수도 있다. 주제를 선정했다면 이제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책과 인터넷 검색, 논문 등을 가리지 않고 찾아보며 주제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그것을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한다. 나의 경우에 8분 영상 기준으로 2400에서 2600 글자를 적고 맞춤법에 틀린 것이 있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검사한 뒤
내용이 이해가 잘 되도록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대본이 완성된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AI를 사용하면 맞춤법이 틀린 부분과 오탈자를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대본이 작성되면 이 대본에 맞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시작한다. 녹음이 끝나고 발음과 말하는 속도가 적당한지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재녹음을 한다. 만약 녹음이 힘든 상황이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DTS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 성우가 녹음한 발음을 기초로 딥러닝을 사용하여 학습한 프로그램이 대본을 대신 녹음해 줄 것이다. 영상에 사용할 배경음악을 찾아보니 괜찮은 음악은 저작권 문제로 사용하기 힘들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AI 음악 생성 사이트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트에서 분위기와 장르를 선택하고 생성된 음악 중 괜찮은 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이제 영상을 편집할 차례이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거나 무료 또는 유료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사용하여 편집을 시작한다. 화면 전환 효과와 이펙트, 자막을 넣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만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기에 직접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본을 바탕으로 AI가 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이트를 사용한다면 빠르게 편집을 끝내고 영상을 완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썸네일 제작이다. 무료 또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주제와 맞는 썸네일로 사용할 만한 것을 찾고 직접 제작하거나 AI 그림 생성 사이트를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하여 썸네일을 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여기까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가상으로 진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양산형으로 저품질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자. 트렌드 파악. 이것은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이므로 콘텐츠의 품질과 관련이 없다. 주제 선정. AI로 찾은 주제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과 인터넷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한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영상과 겹치는 주제를 추천할 확률이 높다. 이 주제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차별점이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양산형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것이다. 대본 작성. 작성한 대본이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듬는 것과 오탈자를 찾는 정도의 사용이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대본 전체를 AI가 작성한 경우 AI의 학습 데이터에 다른 사람의 콘텐츠가 있으므로 양산형 콘텐츠가 제작될 확률이 높다. 대본 녹음. 음성 합성 시스템으로 나의 목소리가 아닌 녹음된 성우의 목소리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 채널에서 같은 성우를 사용할 경우 양산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나와 비슷한 장르의 채널을 살펴보고 사용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배경음악.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에서 괜찮은 것이 없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AI로 제작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영상과 차별점을 주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무료 음원만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상과 비슷해져 양산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AI로 만든 음악을 사용한다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상 편집. 대본을 넣으면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가 매번 다른 영상을 사용하고 형식에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비슷한 유형의 동영상이 나오게 될 확률이 있다. 그러므로 양산형 콘텐츠가 제작될 가능성이 있다. 썸네일.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것은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것에 따라 조회수의 차이를 만들기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한다.
AI를 사용하여 이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개성 있는 썸네일을 만든다면 좋은 사용이 되겠지만, 만약 다른 채널의 일러스트와 유사하게 만든 썸네일을 만들고 사용한다면 좋지 않은 사용이 될 것이고, 양산형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크게는 대본 작성, 영상 편집, 썸네일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양산형 콘텐츠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주제 선정과 음성 녹음에도 인공지능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양산형으로 보이게 될 확률이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양산형 AI 콘텐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본 작성 시 AI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일을 지향하고, 영상 편집을 직접 하며 썸네일을 만들 때 더욱 고민하고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양산형 AI 콘텐츠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서 탐구해보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편안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다. 좋은 의도로 개발된 기술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과거 노벨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는 건설과 광산에 사용하는 폭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어 엄청난 인명손실을 내었고, 자동차의 발명은 교통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SNS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지만,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점과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과 같다. 현미경, 컴퓨터, 비행기 등이 개발되면서 우리의 삶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졌다. 먼 거리를 빠르게 갔다 올 수 있으며,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도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선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를 사용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 낯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불안해한다. 하지만 과거에 새로운 도구들이 개발될 때마다 걱정과 우려를 동반하였어도 결국 그 도구들로 인해 인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할 시대에서 만들어낼 새로운 도구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며 우리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늘 그랬듯이